동시면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성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저희가 이번 2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저희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작년부터 저랑 같이 계속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HSK 3급과 관련돼서 독해, 쓰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올해 2020년 시작했고 이제 올해 새로 목표로 이제 외국어 급수 하나 정도는 따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가장 기본이면 이제 3급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저희가 2월 달 시험을 대비해서 가져온 거는 HSK 3급에서 쓰기의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3급을 공부하시는 우리 수강생분들, 우리 학생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급의 쓰기의 이 부분은 뭡니까? 병음을 하나 주고 앞뒤 내용을 맞춰가지고 병음에 맞는 단어를 써놓는 거죠. 이거는 점수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득점이나 아니면 점수를 좀 많이 얻고 싶으면은 주로 공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쓰기 1, 2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HSK 3급에서 쓰기 이 부분 괄호 위에 있는 병음을 보고 쓰는 문제를 5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문제들로만 엄선했기 때문에 보시면서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시험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지금 보시면 76번에 보면 이렇게 길게 문장을 하나 주고 괄호 위에 저렇게 병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조는 일성으로 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사실은 처라고 일성으로 발음되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뒤를 문맥을 보고 여기에 이 처에 들어가는 단어를 어떤 걸 쓸 건지는 우리가 고민해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독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왼쪽부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不是东边那辆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힌트는 센스가 있는 친구라면은 저게 벌써 답이 이미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 그 不是는 아니다라는 뜻인데 자, 저기 보시면은 东边 그죠? 不是东边那样 那辆 자, 그 동쪽에 있는 그 량이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친 저 단어는 우리는 HSK 3급을 공부하기 때문에 초급 수준이 아니죠. 기계가 아니고요. 그렇죠. 다이라는 그 양사 말고 자동차 같은 차량을 셀 때 쓰는 양사가 량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병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량이라고 읽죠. 그러면 동쪽에 있는 그게 아니고 자, 양사만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뭡니까? 명사가 생략돼 있어요. 그럼 동쪽에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시비엔 더 나량. 그럼 뭡니까? 시비엔이면은 서쪽에 있는 저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동서남북을 뚱시난배라고 쓰고 자, 그러면 동쪽에 있는 저게 아니고 서쪽에 있는 그 뭐가 화일로 됐다. 자, 화이라는 단어 봐보세요. 이제 여기서 힌트가 완전히 나왔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들 아시다시피 좋다라는 말은 하오라 그러고 하오의 반대말로 나쁘다를 화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화이라는 단어는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기계 같은 데 써버리면 고장나는 걸 중국어로 화이라 그래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내 거 핸드폰이 고장났다라고 하면 我的手机坏了 그죠? 내 컴퓨터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我的电脑坏了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동쪽에 있는 그게 아니고 서쪽에 있는 그 처가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괄호 앞에 나와 있는 양사가 나왔기 때문에 괄호에는 명사가 올 거고 앞에 양사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수로로 고장나다 망가지다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차량을 세는 양사이기 때문에 차라는 단어를 써라 이거죠. 그럼 차를 쓰려면은 이렇게 딱 쓰시면은 위에 있는 병음 처라는 단어를 한자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정답은 처라는 이 한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볍게 몸풀기용으로 깔끔하고 좋은데 여기서 나왔던 단어들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추천할 만한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화이라는 이 단어 이게 형용사로 나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기계에다 써버리면 여기 고장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K를 딱 박아줍니다. K를 넣어주는 이유는 명품 단어이기 때문에 KS 마크를 딱 찍어주자 이거죠.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먹을 수 있는 단어는 고장났다, 망가졌다라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화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76번 문제를 푸셨고 다음에 77번으로 갑시다. 바로 보세요. 자, 시용마오, 시동우. 자, 시용마오 다들 아시죠? 중국을 대표하는 동물인데 시용이라는 단어는 곰이고 마오는 고양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팬더를 곰 고양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몸집은 곰인데 얼굴은 고양이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시옹마오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시옹마오는 잘못된 언어고 원래 팬더의 원래 이름은 마오시옹입니다. 근데 마오시옹이 이제 어떤 사건으로 오역으로 인해 가지고 시옹마오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팬더는 동물이죠. 자, 여기 보시면 뚱우 동물인데 자, 괄호가 있고, 지금 이게 문단보로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HSK는 이렇게 찍는 거는 쉼표지만, 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꺾어주는 거는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뒤에 말 나옵니다, 이거. 네. 자, 그 괄호 위에 보면 병음이 니오라고 나와 있어요. 니오하고 마, 도, 뚱우, 동물이다. 그러면 팬더는 동물인데, 니오하고 말도 동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괄호에는 동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동물이 들어가야 돼. 니오라고 시작되는 동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니오라고 하면은 소밖에 더 있어요. 소? 이거 소. 그죠? 니오. 아, 소를 이렇게 해야 그래서 소에서 나오는 젖이니까 우유를 뭐라 합니까? 니오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얼치에라고 하면 이제 접속사로 게다가 얼치에 하이시 또한 또이런 사람한테 있어서 요 빵주더 동우라고 하면 빵주라는 단어가 돕다라는 뜻이니까 게다가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런 동물들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자, 소. 우리가 일을 할 때 뭡니까? 도움을 주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말도 뭡니까? 운송수단으로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러니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다라고 해서 이 괄호에 동물의 이름을 넣어주고 동물로서 또 니오라고 하면 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77번에다가 이 소라는 한자를 그대로 써주면 점수를 먹는다 이거예요. 앞에 지금 76번하고 77번 이런 단어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데서 한자 획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설마 소를 못 쓰면은 그건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이거죠. 초등학생들도 거의 쓸 수 있는 이런 한자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저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이런 문제를 내놓냐고 해서 완전 빡쳐버리셔야 돼요.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을 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단어들 중에서 볼만한 거는 보시면은 자, 특히 여기 보시면은 팬더, 그죠? 시옹마오. 또 압니까? 나중에 시험에서 이제 팬더를 쓸 때 시옹마오에서 시옹 정도는 단어를 주고 그냥 마오, 저 고양이 정도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요 판다라는 동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77번 소를 정답으로 찾아보셨고 이번에는 78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인데 괄호까지 답까지 해서 제 경험으로는 3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10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중에서 7에서 8분은 틀린다고 봐요. 왜냐면 자, 그가 짜이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단데 가만히 보시면은 그 뒤에 괄호 뒤에 보시면은 리엔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션티가 이제 우리 몸인데 괄호 앞에 그 문제에 보니까 병음이 또한이라고 사성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리엔이라는 게 한자로 뭡니까? 다들 아시죠? 단련.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또한 리엔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저는 IBT인데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IBT 시험이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이거야. IBT 시험 보면 한자를 못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짜이 뒤에 원래 장소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또알리엔이라고 하면 이게 단련하다라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짜이가 나오면 짜이는 뭡니까? 정짜이 뭐 하는 중이다 줄여서 짜이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는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하는 중이라니까요. 운동하는 중인데 제가 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실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또한리엔 할 때 또한이라는 단어를 거의 못 씁니다. 예? 이게 안 나온다고요. 또한이. 자, 그래 외우실 때 가장 편안한 게 한 단락 두 단락 할 때 단자가 있는데 부수가 뭐가 들어가느냐, 사람이 몸을 단련하면 단단하게 돼요. 그죠? 금강석처럼. 그래서 철을 집어요. 철. 자, 철을 쓰고 그 다음에 단자를 그대로 이렇게 세 개를 긋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저기 괄호 위에 있는 또한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지금 이거 공부하실 때는 또한뿐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리엔까지 또한 리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리엔. 그렇죠. 이게 이제 단련하다라는 단어니까 이놈은 여기서 시험은 또한이 나왔지만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뭡니까? 또 뭐 알아요? 또 리엔을 또 쓰기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요거는 또한 리엔이라는 단어는 확실히 쓸 수 있는 한번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물론 대부분은 이제 앞쪽에 이 단어를 써라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겠지만 나중에 또한 리엔션티라는 단어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따페이 해서 붙여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한 줄짜리 쓸 때 그렇죠. 4급 같은 거 아니면 5급에서 이제 원고지 80자로 쓸 때는
운동하다고 할 때 뭐 주어 윈동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그 대신에 또알리엔 션티 이렇게 써주시면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또알리엔은 단어가 어렵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 션티 건강 몸이라는 거 아실 거고, 자, 그래서 78번에는 지금 제가 써드린 이 한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79번으로 봅시다. 자, 79번을 보시면은 문장이 약간 깁니다. 약간 길고 괄호에 일단 뒤에 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찌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찌아. 일단 볼때 찌아라고 하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 생각나는 게 집이란 단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화이팅 할 때 찌아요 할 때 찌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럼 일단 앞에 단어를 봅시다. 이거는 짜이 와이띠. 자, 한 사람이 와이띠가 뭡니까? 외지.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외지, 즉 바깥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말고 외부 지역에 있을 때 매번 메이츠 칸따오 위에량. 자, 월량. 위에량이 뭡니까? 달을 위에량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밖에 있을 때 매번 달을 보면, 그죠? 또 나는 샹 생각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거는 이라고 하면 이제 혼자서라는 뜻이 되죠. 혼자서 외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뜻하는 거야. 내가 외지에 살 때 매번 하늘에 있는 달을 보면 나는 그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게 지아. 그러면 지아가 상식적으로 화이팅 할 때 지아요 할 때 이 지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할 때 여기가 나와 있는 아래에 보시면 지아 이렇게 있어요. 아니, 달을 보면은 이게 생각납니까? 가짜가. 이건 안 되잖아요. 뭐가 생각나겠어요? 집이 생각나겠지, 집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집이 그립다 그럴 때 워샹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문맥과 연결하다 보면 뒤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집이라는 단어, 찌아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예, 그렇죠. 위에량, 월량, 달. 우리가 그 등려군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위에량 따이비아 워더신이라고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는 중국 노래도 있죠. 예, 달을 중국어로 위에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79번의 답은 집을 써주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달이라는 단어 있죠. 요 단어에다가 좀 KS 마크로 좀 찍어줍시다. 왜냐면 예쁘다라고 할 때 피아오량 할 때 량, 밝게 밝게 빛난다는 이 단어, 여기 량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거를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예. 특히 그 예쁘다 할 때 피아오량 할 때 요 글자 지금 같이 똑같은 글자인데 요거 이제 쓰는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T는 외지니까 뭐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80번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그 문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게 바로 80번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문제가 마이라고 사성이 나와 있어요. 자, 마이가 사성으로 나와 있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3급까지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팔다가 나올 겁니다. 사다라는 말은 삼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죠? 마이. 여기는 지금 성조가 사성이니까 팔다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물건이 나오면 100% 팔다가 되는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게, 먼저 저거 시프. 자, 우리가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사부님을 시프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어떤 한 방면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들을 부를 때 사부라고 부르죠. 아저씨들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예, 그 방면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띄워주는 거예요. 야채 가게 아저씨, 신발 가게 아저씨, 고깃집 아저씨, 그 다음에 뭐 물건 파는 아저씨들, 그리고 심지어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슈프라고 쓰죠. 자, 그러면 이 아저씨는 마우즈.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두 개를 강조하는 중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모자입니다. 모자가 시험에 왜 잘 나오느냐? 이 아저씨는 지금 모자가 나오는데 모자를 팔겠죠. 자, 모자를 팔다 할 때 마인데, 예,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팔다라고 할 때 이렇게 여기서 위에 있는 이게 없어지면 사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팔다라고 할 때 마이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이거 답도 답이지만은 모자라는 단어를 잘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도 모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를 안 주고 모자의 앞에 맞는 동사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모자를 쓴다라고 합니다. 안경이나 모자를 쓰다 할 때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나오겠습니까? 모자나 안경을 쓰다 할 때 그 따이라는 그 단어, 예, 그 병음이 이렇게 따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이라고 하고, 이 따이가 여러분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칠판을 보십니다. 자, 제가 쓰는 이 따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글자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달을 이자를 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씁니다. 자, 위에 거 따이, 아래 거 따이, 병음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만, 자, 위쪽에 있는 따이, 저 단어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이 따이는. 그렇죠. 뭐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우산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따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이 따이가 바로
모자나 안경을 쓰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따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시험에서 모자가 나오면은 이 동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우리 안경이라는 단어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옌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경을 쓰다라고 할 때 따이 옌징 할 때 그 따이는 위에 있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 4급으로 올라가시면은 4급 쓰기 이 부분에서 96번부터 100번에서 이 단어를 주고 그림에서 모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 그걸 보고 쓰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게 즐겨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 여기 sh가 있고 여기 뒤에 더가 있어요. 자, sh하고 더가 있죠. 그럼 이걸 독해를 어떻게 하느냐? 이 아저씨는 모자를 팔았다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기존의 기초 중국어 여러분 어법을 배우실 때 슈더의 강조 구문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앞에 슈가 있고 뒤에 더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거를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작년을 쓸게요. 취년, 그 다음에 취더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我是라고 쓰고 중국에서 라고 짜이 중국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먹었다라고 할 때 취더라고 합니다. 자, 전자칠판에 쓰기 때문에 글자가 좀 보기 좀 어려우시지만은 이 전자칠판에 쓸 때 글자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나옵니다. 저도 지금 살짝 기분 나쁘거든요. 예, 저도 약간 지금 기분 나쁘지만 일단 여러분 좀 이걸 감안하시고, 사실 쓰면서 이렇게 많이 쓰는 선생님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나오거든. 그럼 지금 저기 보시면 이 문제의 공통점 보면 여기도 슈가 있고 여기도 더가 있고 여기도 지금 더가 있고 여기가 슈가 있죠. 이게 바로 중국의 슈더의 강조 구문인데, 자, 조금만 더 집중합니다. 슈더의 강조 구문을 쓸 때는 이 사이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위에 보면 我是去年去的 나는 작년에 갔다 라고 되죠. 얘가 강조하는 거는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작년이라는 거. 그 다음 아래 보시면 我是在中国吃的 나는 중국에서 먹었다 합니다. 여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얘가 강조하는 거는 장소를 강조합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강조하고, 그 다음 여기는 보시면 이제 이 문제에 보시면 이 시다가 나와서 모자를 판다라고 했죠. 이 아저씨는 모자를 팔았다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뭐냐면은 그 모자를 팔았던 행동, 그 행동의 방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슈더의 강조 구문을 쓸 때는 가운데 라인을 강조하는데 세 가지를 강조할 때 쓴다. 뭐뭐뭐 시간, 그 다음은요 장소, 그리고 행동 방식. 요 세 가지를 강조할 때 쓰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쓰기 일부분에서 배열을 하실 때 이렇게 시하고 더자가 나오면 더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뒤에 명사를 붙이지 마시고, 어떤 더자는 아무리 명사를 붙여도 명사가 없으면 더를 제일 뒤로 빼가지고 슈더의 강조 구문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다음, 이 슈더의 강조 구문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슈자들은 전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앞에 있는 슈는 뺄 수 있고 제일 뒤에 더로만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슈더의 강조 구문이다. 따라서 슈더의 강조 구문에서 시간과 장소와 행동 방식을 강조할 때는 이미 발생된 시점에 쓰기 때문에 독해가 전부 과거가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내일 가겠다라고 해서明天을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我是明天去的라고 쓸 수 없어요. 왜? 과거에 발생된 게 아니고 미래이기 때문에. 따라서 슈더의 강조 구문은 이미 발생된 과거에만 쓴다. 결국 중국어 어법은 과거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오면 첫 번째는 어기조사 러자를 붙이는 거. 그죠? 我吃饭了일 때. 두 번째는 슈더의 강조 구문을 써가지고 시제를 과거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80번 문제를 가지고 강조드렸던 거는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먼저 슈더의 강조 구문을 아시라. 다음 두 번째는 모자가 나오면 모자를 쓰다라고 할 때 썼던 동사 이 따위를 알아두시라 이거죠.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나온 것처럼 여기 모자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마우스라는 단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K마크를 딱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 2월 3급 시험 대비해서 특강으로 쓰기 이 부분에 병음을 보고 쓰는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문제들은 점수당 배점이 크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서 절대 뭡니까? 집중하시고 글자 한자 쓰실 때 깔끔하게 잘 쓰셔야지, 조금이라도 어떤 그 감점의 빌미를 제공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이 중국어 관련된 HSK나 기타 중국어 관련된 많은 어떤 영상이 필요하시면 유튜브에다가 중국어로라고 검색을 하십시오. 예, 제가 그 전에는 강쌤TV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영어로, 일본어로가 아니고 중국어로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HSK와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그 다음에 중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3월 시험 대비해서 특강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반드시 시험 잘 보셔가지고 2월에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 자, 이제